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웃자람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가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조량과 환기, 그리고 물주기의 관건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조량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물을 많이 주었을 때 웃자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총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다육이가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분갈이 용토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배양토, 상토와 배양토는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펄라이트나 에스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 이 배양토에 섞여 있는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많게는 6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총 4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덤으로 산흙이 들어가면 뿌리가 더 튼실하게 내려주는,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일반 분들이 산흙을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총 4가지로만 해도 충분히 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육이가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일조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햇살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 다육이는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토를 통해서 이 웃자람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집 환경이 일조량이 한 5시간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다육이가 웃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배양토를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배양토나 상토 성분을 20% 정도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 펄라이트나 이 에스라이트, 산야초와 같은 그런 재료를 충분하게 섞어서 물 배습이 빠르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조량이 뭐 5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 상토나 배양토를 한 40%를 넣어도 충분히 성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배양토나 상토 성분이 수분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장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장마철 같은 경우는 수분을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 이 무름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단점도 있다. 이 장마철부터 여름까지는 이 아무래도 차각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화상이나 뜨거운 기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각막을 많이 합니다. 이 죽는 것보다는 이 건강하게 가을에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차각막이 아주 중요한데, 이 차각막을 많이 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웃자라서 약간은 잎과 잎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지금은 약간 못나 보일 수 있지만 가을부터 충분하게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키운다 그러면 이 부분 사이에서 이제 자구가 나오면서 빼곡히 이제 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지금 저 대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금처럼 잎이 간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충분하게 이 수분 공급과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키핑동이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자구나 아니면 성장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중간중간 사이사이가 거의 다 메워져서 아주 멋진 대품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모습도 한 1년 정도만 기다려주면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웃자람이 있어서 이렇듯 이제 뭐 차각막이나 특히 장마철부터 여름까지는 이 웃자람을 최대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물 조절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물 조절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다 보면 이 햇살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쑥 자라게 됩니다. 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게 되면 결국은
무름병이나 각종 병충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 다육이가 좀 마르게 키워야 된다, 약간은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키우는 게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용토를 통해서 웃자람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토는 다육이의 성장 그리고 모양 이런 부분을 좌우하는데 가장 햇빛 다음으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상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흙보다는 폴라이트나 아니면 S라이트 아니면 산야초 아니면 마사 같은 그런 비율이 높아진 화분에서 키우는 게 좋은데, 이런 분갈이를 지금 시기에 해주기에는 참 좀 난해하기 때문에 가을 정도부터는 이게 원래는 난해한데요. 원래는 이게 한 4월 정도에 이렇게 분갈이를 어느 정도 마사나 S라이트, 폴라이트처럼 배습이 좋은 화분에 흙에다가 심어주고 가을에 이제 분갈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맞춰서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상토를 30% 정도 넣으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성장을 유도하려면 이 상토나 배양토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는 돼야 성장을 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육이 성장을 어느 정도 유도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량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분갈이 용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 세 번째 다육이 웃자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화분의 소재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방울복랑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 라울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환원분, 그러니까 뭐 1200도 이상에서 구워진 화분들, 아니면 이렇게 토분 성질이 강한 화분들,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약 처리가 된 이런 이제 유약분 같은 경우, 겉면이 이제 유약을 도포를 해서 이 반질반질한 화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질반질한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이 빠르게 마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처럼 물이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과도하게 물을 공급을 해주다 보면 장마철이나 여름같이 이 차광막을 많이 해주는 환경에서는 웃자람이 거의 80~90%는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환원분도 어차피 이제 유약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약분보다는 덜 웃자람이 있지만, 그래도 물 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장마나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마철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왜냐면 처음에는 이 유약분이나 환원분 같은 게 어느 정도 열에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주지 않는 게 또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부터 충분하게 이제 일조량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무래도 웃자람보다는 약간은 통통해지면서 단단하게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일조량이 4시간 일조량이 4시간 이하일 경우는 물을 3주 간격으로 주면서 수분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살까지 부족하면 결국은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영 자체가 못 나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겉흙이 빠르게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는데 4시간 이하일 경우는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한 화분에 한 50% 정도만 적게 준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주셔야지만 예쁜 수영을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토분 같은 경우는 물마름이 아주 빠릅니다. 물마름이 아주 빠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물을 빠르게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마철과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아끼고, 가을에는 토분이나 이런 이 유약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화분 같은 경우는 2주 간격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계절에는 뭐 일주일 단위로 물을 주면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지금 방울복랑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금 이 품종도 거의 1.5주 간격으로 제가 물을 주고 있는데도 물이 빠르게 이렇게 마른다. 어떻게 보면 이 토분이나 이렇게 유약이 적게 들어간 화분들 같은 경우는 식물을 키우기에 참 좋은 화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토분이 디자인적으로 아직 예쁘게 나온 이제 그런 화분들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유약분이나 아니면 환원분을 많이 찾는데, 요즘은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기 웃자람은 높은 기온과 일조량의 부족, 그 다음에 과도한 수분 공급, 분갈이 용토의 그런 배합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환기가 안 되면 결국은 이 다육이들은 이 습도에 노출이 됩니다. 습도에 노출이 되면 아무리 이 햇살이 좋다 그래도 결국은 잎 간격이 벌어지면서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이 습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이 빨라지면 결국은 이 모양도 예뻐지지 않고 결국은 빠르게 자람으로써 또 병충해에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대나 아니면 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문을 활짝 열거나 아니면 환기를 잘 시켜주는 공간에 이렇게 다육이를 배치하는 게 다육이 웃자람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온이 낮을 때는 웃자람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최대한 적게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이 일조량이 약간은 부족한 이런 장마철이 왔을 경우는 과도한 물주기로 인해서 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까처럼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약간 분갈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상토 성분을 최대한 줄여서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육이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고 예쁘게 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